지금 이제 퇴근하는 학생분을 픽업을 해서 K26을 가려고 월곡역 근처로 왔는데요. 평일인데도 차가 엄청 막혀요. 역시 K26 가는 길 너무나 험한 것. 오픈워터 코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많은 강사님들과 많은 다이버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가장 중요한 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코스인 만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스킬들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스쿠버 다이빙을 계속 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패디 기준으로 오픈워터 코스는 보통 2박 3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론이나 수영장을 하루에 하고 개방 수역을 이틀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하는 제한 수역이랑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해양 실습으로 하는 개방 수역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2박 3일 동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실습을 시키다 보면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이제 끝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2명이나 아니면 4명 정도로 이제 소수 정예로 많이 진행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또 가급적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대1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이 좀 물이 무섭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데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정말 2박 3일에 할 수 없는 코스라고 얘기하는 강사님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코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 시간 내에 또 숨막히게 막 다 진도를 빼야 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한테는 내색은 안 하지만 엄청 마음속으로는 막 조급하고 막 어디까지 했지 뭐 남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시간 내에 다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진행은 돼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제 좀 배우는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야겠지만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2박 3일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코스기는 해요. 우리가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연수 도로주행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도로에 나오더라도 뭐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금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운전하기에 좀 낯선 환경들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떤 환경이라도 아니면 어떤 길이라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오픈워터 코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코스 중에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제 다이빙에 빨리 적응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코스 중에 하시더라도 막상 바다에 내가 펀다이빙을 하러 갔을 때에는 낯선 환경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강사님이 계실 때 이제 했던 거랑 다른 뭐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상황들을 내가 직접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코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자격이 있는 다이버니까 자세가 뭐가 중요해, 스킬이 뭐 중요해, 즐겁게만 즐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해야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다이빙 하려면 당연히 지식이라든지 스킬이 기본이 돼야 되고 혹시 내가 조금 코스를 대충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혹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수영장 연습도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픈워터를 막 따고 이제 수영장 연습을 가시거나 아니면 오픈워터나 어드밴스 코스 직후에 조금 중성부력이라든지 뭐 유영 자세나 핀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실 때에는 혼자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강사님과 함께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느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몸에 잘못된 습관이 드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이제 중성부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닥을 계속 짚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팔을 계속 쓰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인지를 못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알고도 고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연습을 가시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좀 수정됐으면 좋겠는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스킬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강사 동반해서 연습을 가는 게 좀 어려우시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버디들끼리 이제 가시더라도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워터 교재나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재에 보시면은 중성무력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정렬하는 방법이라든지 웨이트 측정하는 방법, 뭐 핀을 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두 분이서 가신다고 하면 서로 카메라로 찍어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눈으로 내 모습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내가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스킬업 교육을 하거나 리뷰 교육을 할 때는 카메라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하는 걸 직접 본인의 움직임이나 이런 몸 쓰는 것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좀 보여주면서 교정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디끼리 가서 연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사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제 그 해결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제 볼 수 있도록 서로 촬영을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리뷰를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워터 혹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도 자만하시거나 아니면 난 이제 충분히 배웠어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더 배우려고 하신다면 더 빠르게 스킬도 늘고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다이빙 투어를 갈 때도 혼자 이제 리조트를 예약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받았던 강사님의 투어를 같이 가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어를 가면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디브리핑이죠. 이제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혹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투어에서도 바다 조류가 좀 셌다든지 아니면 처음 접하는 환경이나 뭐 지형이나 이런 데서 다이빙을 했다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브리핑을 해드리지만 나오고 나서도 디브리핑을 한 번 더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는 좀 능숙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더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잔소리 아닌 디브리핑을 저는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잔소리를 싫어하시는 내색을 해주시면 사실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어차피 그걸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저는 또 제 교육생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듣기 싫은 티를 내시면 안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잔소리를 듣고 싶다, 조금 더 스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 투어에 따라오시면 제가 정성 어린 잔소리를 디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즐거운 행강사 투어로 오세요.